자, 입시는 어디로 이제 3화 영재고 입학 전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예, 사랑님 누구시죠? 게임 아이디가 같은데 네, 오버워치 저거 등급 아닌가요? 아닌가? 예, 어쨌든 뭐 아무튼 오늘 할 내용은 뭐 입학 전 영재 학교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뭐 여기 표지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요. 영재학교 내신 걱정하지 말자. 근데 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게 약간 그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뭐 이틀 뒤에 여러분 쓰나미가 뭐 갑자기 좀 비유가 이상한데 이틀 뒤에 아니, 쓰나미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 사는데 예, 서울에 운석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제가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약간 영재학교 내신도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바로 앞에 사람이 저한테 총을 무릎에 쏘겠다 했는데 거기에 총을 맞는다 해서 뭐 미리 알고 있다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재학교 내신을 너무 걱정하면은 오히려 입학 전에 스트레스만 받지 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재학교 내신 걱정하지 말자는 거는 입학을 해야지 무조건 감이 잡혀요. 입학을 해야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 입학하기 전에는 절대로 감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하고 그런 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영재학교 내신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안 쉬면 못 쉽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학원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안 쉬면 못 쉬어요. 지금 빨리 어디 여행도 갔다 오시고, 예, 지금 일본도 환율이 지금 뭐 다시 엔화가 높아지고 있는데 엔화가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일본 여행도 갔다 오시고 여기저기 좀 여행 좀 가면서 지금 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입학하고 나서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요 두 가지다. 걱정해봐야 의미 없다. 왜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대비됐는데 대비를 해도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저품격 입시 방송이다. 저품격 입시 방송. 저품격이에요. 고품격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 얘기할 주제가 되게 무서운 이유가 이 영재학교 입시라는 거. 특히 이 영재학교 내신은요. 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귀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농담으로 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일반적인 수능이나 좀 일반고나 뭐 이런 입시들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게 많은데 아 이거 말하면서도 좀 무서운데 영재학교 내신은요 그냥 제 생각인데 약간 좀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그게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뭐 학교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약간 다들 자기 주장이 좀 세시거든요. 뭐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잘 모르겠고 그냥 수학 문제들을 들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뭐 좀 요 정도로 봐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뭐 별로 준비도 안 했어요. 뭐 이거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하려고 왔는데 벌써부터 저품격이죠. 자, 뭐 각 학교 교육 과정인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다고 해서 뭐 이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수학 1, 2, 3, 4라고 하면 누가 알아요? 뭐 해리포터 1, 2, 3 있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이거는 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여기도 경기 영재고도 뭐 1, 2, 3, 4 있는데 예,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다음에 뭐 선택 과목들이 뭐 여기 확통, 미적원, 미적투 있고 선대, 응용, 정수론, 뭐 수학 세미나 다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정수론을 선택이냐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학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다 갖고 오진 않았어요. 예,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좀 대학 수학 파트가 되게 세분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개가 있는 대신 약간 좀 서울이나 경기나 다른 영재고에 비해서는 살짝 난이도가 낮고 좀 넓게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뭐 다른 영재고 뭐 대구 영재고나 뭐 다른 영재고들도 그냥 학교 교육 과정을 들어가면 알 텐데 다 이런 비슷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여기에 나오는 미적 1이랑 미적 2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대학 수학이 조금 가미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재고에서 대학 수학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과고 포함해서 어떤 학교에서도 대학 수학을 딥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디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배우는 만큼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진 않아요. 실제로 기출 문제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대학 수학보다는 고등 수학이 좀 어느 정도 핵심인 거죠, 결국엔. 그다음에 뭐 영재후 기출 같은 거를 뭐 제가 갖고 왔는데 사실 이게 학부모님들이 많이 볼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뭐 나중에 좀 이렇게 말이 꼬이죠. 학부모님들이 좀 보시고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싶으면은 학생들한테 요거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모든 영재후 기출들을 다 조금씩 갖고 왔는데 대전 영재후 기출이에요. 뭐 1학년 2학기 기출인데 대전 이게 여기서 조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랑 2번이 이제 대학교에서 칼큘러스 파트 대학 수학에서 이 수열 판정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극한이랑 수열 파트 이제 요런 게 시험 범위인 수1이랑 이제 수2 파트가 시험 범위인데 여기에서 약간씩 대학 수학을 섞어가지고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한 해는 그냥 교육 과정에 있는 것만 딱 가르칠 때가 있고 어떤 한 해는 그 선생님이 대학 수학을 조금 섞어서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기출 문제를 사실 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 기출 문제를 보고서 뭐야 이거 레티오 테스트 비율 판정법 문제잖아, 나 이거 칼큘러스 하고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본 고등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탄탄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대학 수학 내용들은 어차피 깊지 않으니까 별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대전이 선생님을 많이 탄다고 들었어요라고 하셨는데 모든 영재고가 다 그래요. 네, 그건 제가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예,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이제 대전 영재고 문제인데 문제에서 특별한 게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순 없는데 문제가 고난이도거나 뭐가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모자이크를 안 했는데 어떤 문제들은 모자이크를 했고 어떤 문제들은 모자이크를 안 했는데 이 영재고 이 선생님 분들께서 저도 존경을 하지만 이 문제를 좀 성의 없게 내십니다. 이게 좀 기존에 있는 문제를 베껴 올 거면은 최소한 숫자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대로 돼요. 그래서 뭐 저작권이 의미 있나 싶어서 그냥 저도 갖고 왔는데 예, 뭐 그냥 뭐 수능 문제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약간 요런 거는 수능형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능형이랑 본고사형이랑 사실 이것도 요즘 문제에서는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가 본고사 유형이 수능형보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수능 킬러 문제들 있죠. 특히 미적분에서 얘네들은 본고사하고 잽도 안 되게 수능 킬러가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능형, 본고사형이라고 나누기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냐 없는 문제들이냐를 봤을 때 결국에는 뭐 다 영재고에 뭐 나오는 문제들도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뭐 이런 수학 문제들은 뭐 사실 그냥 학생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영재고가 그냥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서울영재고인데 제가 요거는 출처를 못 찾아가지고 좀 모자이크를 했는데 예, 뭐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은 게
예, 요 문제가 언제 거였냐면은 2023년 기출이었거든요. 2023년 기출이었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시험 문제였어요. 더럽게 쉬웠습니다, 여러분. 뭐 서울영재고라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때는 지났어요. 요즘에 영재고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영재고 시험이라는 게 지금 내신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수학만 보면 쉬워요. 수학 쉽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문제를 보면은 아니 이게 영재고인가? 이게 영재고에서 KMO 한 애들이 하는 수학이 맞나 싶은데 시간이 60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쉬운데 시간은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을 보는 순간 뭐야? 이걸 어떻게 60분 만에 해? 약간 저도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영재고 내신 시험이 옛날에는 막 문제가 어렵고 문제 개수도 적고 논술형의 이런 형태였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 그렇게 바뀐 지 꽤 됐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분기점이 코로나 때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수학 문제가 쉬워진 대신 상당히 그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 뭐 10문제 나온다고 하는데 새끼 문제만 막 3문제, 2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자체에서는 뭐 별로 특이한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영재고 안에서도. 서울 영재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고 제가 이거는 모자이크 했는데 뭐 사실 자세히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제가 요 문제들을 갖고 온 이유가 야, 기출 문제를 온라인에 올리진 못해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중간 모자이크를 하면은 학생들이 요거 잠깐 정지 버튼 눌러가지고 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기출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충 학생들이 문제를 보면은 아, 요 정도 난이도구나. 나도 할 만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겁먹지 말라고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얘도 서울영재고 문제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것도 이제 2023년 문제인데 예, 요 문제가 하나도 바꾼 게 없어가지고 모자이크를 안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수학에 그냥 그대로 있는 문제인데 네, 뭐 컨트롤 C 하면은 시험 문제가 나오네요. 뭐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저희가 생각하는 것대로 막 문제를 출제하실 때 이렇게 막 성의껏 출제를 하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상황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싶은 경향이 좀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잠깐 이런 저 말을 좀 못하겠어요. 이쪽은 좀 저도 무서워가지고 뭐 모자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뭐 다 그냥 있는 문제예요. 7번 같은 것도 7번 같은 문제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문제인데 뭐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집들을 많이 풀어보면은 또 나오는 문제라 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잠깐 멈춰 드릴 테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8번 같은 거는 7번 같은 거는 사실상 아이디어형 문제였거든요. 아이디어형 문제였는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본고사 느낌의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런 8번 같은 거는 또 수능형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약간 좀 단원마다 어떤 거는 본고사를 집중해서 보는 게 좋고 어떤 거는 수능 쪽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좋고 약간 이게 갈리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고등 수학에서 뭐 다들 경시 한 번쯤은 해보셨으니까 약간 경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유형들이 있고 연관이 안 돼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뭐 경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수열, 삼각함수, 그다음에 뭐 2차 곡선, 뭐 이런 것들 뭐 많거든요. 뭐 기하 벡터, 공간 도형, 뭐 그다음에 확통.
그러니까 요런 거 경시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아무래도 좀 본고사 문제집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연관이 안 된 거, 극한이라든가 미분이라든가 적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극한, 미분, 적분의 느낌이 어떻냐면은, 여기는 약간 개념적인 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실 미분의 정의가 되게 간단하고 적분의 정의도 간단하고 극한의 정의도 간단하거든요. 뭐 입실론 델타나 대학 수학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응용이 완전히 극한으로 치닫는데, 이 문제 응용이 완전히 극한으로 치닫는 게 뭐냐면은 수능 4점 킬러 문항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거는 요런 거는 이제 본고사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이런 거는 또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결국에는 본고사하고 수능형을 둘 다 공부하면은 뭐 이거 두 개는 사실 학원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뭐 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막 특별할 건 없다는 거죠. 뭐 문제가 완전히 이 본고사하고 수능하고도 다른 궤를 다르게 하는 그런 독특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막 무지하게 높은 문제. 8번도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시험 시간이 60분이다. 80분이다. 그럼 이때부터는 완전히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되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은 뭐 경기영재고 기출인데, 경기영재고는 요즘에 뭔가 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뭐 좋은 학교인데 이 살짝 좀 문제를 너무 성의 없이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영재고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제가 욕을 너무 먹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재고 너무 좋은데 이 수학 분야의 시험에서는 조금 더 뭔가 약간 좀 더 좋게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워낙 잘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게 뭔가 좀 수학 실력을 요하는 것보다는 너무 타임 어택으로 갈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얘도 이제 경기영재 기출 문제들인데 사실 모자이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중 문제집 뭐 본고사도 아니고 그냥 서점 가면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가 모자이크를 안 하고 갖고 왔는데, 네, 뭐 실제로 영재고에서 뭐 일반 대치동 학원들에서 얘기하는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독특한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런 문제들 지금 학생들한테만 보여줘도 어 이거 그냥 뭐 정석 같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말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도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대학 수학 같은 거는 뭐 사실 대학 수학 같은 거는요. 요거는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해요. 저는 대학 수학은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지도 않고 보통 그 영재고에서 원서로 수업을 하는데, 수학을 원서로 처음부터 공부하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뭐 번역판을 보면은 번역이 잘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제 시대 때 얘기고 요즘에는 번역본이 너무 디테일하게 추가 설명까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재고에서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부실해요. 개념적으로도 설명이 부실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이제 수학 학원을 다녀야 되는 시기는 보통 고2 여름방학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쯤에는 무조건 이 대학 수학, 칼큘러스나 좀 뭐 선형대수나 이런 거를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해석학이나 뭐 벡터 해석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추천을 해요. 근데 이 대학 수학이라는 게 사실 좀 문제가 많은데 학교에서 워낙 대충 가르치느라, 근데 이제 이거를 입학 전에 고민할 건 아닌 거죠. 어차피 이거는 고2 2학기나 고3 때 하는데.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요 3번, 4번은 이거 3번, 4번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 서울과학고 기출이 아니라 이거 연세대학교 중간고사 기출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 연세대학교 이제 그 공대 애들 중간고사 기출 문제인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그 서울과학고 학교 내신 문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예, 서울과학고 학교 내신 문제하고 좀 성향이 비슷하게 나와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좀 이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 스튜어트가 아니라 그냥 대학교 거 중간고사 문제 같은 것도 좀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는 저는 뭐 학원을 다니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언제냐? 고2 여름방학쯤. 그쯤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뭐 제가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뭐 누구를 어디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뭐 가급적이면 서울과학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냄 학원을 추천하거든요. 예. 대학 수학 같은 거는 조금 잘 가르쳐야 돼서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서울과학고 기준으로 다른 영재고는 괜찮아요. 예, 저는 뭐 고2 여름방학 때쯤에는 해냄 학원을 가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녹화를 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광주영재고는 사실 조금 뭐 문제가 많은 학교예요. 광주영재고는 지금 조금 사실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왜 문제가 많냐면은 그래도 영재고인데 좀 그 난이도가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모자이크도 안 하고 갖고 왔는데 난이도를 떠나서 문제 내는 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좀 잘못됐거든요. 이거는 그냥 교육적으로도. 그러니까 최소한 영재고잖아요. 그러니까 영재고면은 이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좀 난이도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2022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막 점수도 애들이 막 조금만 하는 애들은 다 90점대 이상이고 막 100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좀 심하게 쉬워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보다도 좀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출제 기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광주영재고 재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수학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재고가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건데 이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덤벙대는 애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잘 적응하려고 영재고를 가는 건데 막 A 커트라인이 막 90점대가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기준에서는 영재고를 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그거는 뭐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뭐 수학에 대해서 입학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실력 정석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딱 실력 정석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수능 문제 정도는 풀고 가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대치 일반고 문제들보다도 지금은 난이도가 낮습니다. 뭐 작년이랑 올해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과학고가 딱 이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고는 딱 이 정도 난이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말하면서도 좀 무섭네요. 저 지금 약간 벌벌 떨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깊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진 않아요. 뭐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 같은 거는 그래도 나름 영재고에서만 배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뭐 이걸 1차 변환 때 배우는지 이제 아니면 행렬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뭐 디터미넌트 값도 배우고 뭐 약간 폭넓게는 배워요.
그래서 이제 폭넓게 배우는 대신 좀 난이도가 많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수학이 약한 친구들도 막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학교이기도 하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아무런 수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저품격 입시 방송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품격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뭐 모든 영재고에서 출제 기조가 그래도 좀 동일하고 출제 기조가 동일하면서 제일 깔끔한 학교, 그 깔끔한 학교를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대전영재고입니다. 이제 이것도 대전영재고 2학년 1학기 기출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반이 탄탄한가? 기반이 탄탄한가를 되게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실수가 많은 학생들도 기본 수학 베이스가 있으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독학으로 열심히만 하면은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예요. 거기에다가 출제 기조가 뭐 제가 뭐 한 10년치를 본 건 아니지만 최근 한 3년치를 봤을 때는 되게 잘 나와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물론 출제 유형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보다는 본고사형에 좀 더 가깝습니다. 본고사형에 가깝다는 게 뭐냐면은 본고사형도 또 그 안에서 나뉘는데 약간 아이디어성이냐 우직하게 푸냐거든요. 근데 얘는 좀 본고사형에서도 우직하게 푸는 스타일.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형 같은 경우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좀 화려하게 푸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조건으로 화려하게 푼다라는 느낌이 받는 게 이제 수능형 문제고, 그 다음에 본고사형은 약간 좀 우직하게 풀거나 아니면 딱 간단한 아이디어 한 줄로 모든 게 풀리는 그런 스타일을 본고사형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영재고는 진짜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개인적으로 여기는 진짜 그 사교육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잘 받아도 얘가 열심히 안 하면은 그냥 시험을 못 보는 학교고, 진짜 학생 실력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영재고나 뭐 대구영재고나 이런 영재고들은 수학 실력이 좋아도 그 타임 어택에 약한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오고 내신 받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전영재고는 진짜 그냥 실력대로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괜찮은 학교입니다. 저는 뭐 예, 학교 안에 내신 기출에 한해서는 대전영재고를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들이 잘 안 바뀌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미친 학교가 아니 그 네, 이 학교가 뭔가 좀 폭넓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건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경시 내용 같은 거를 가끔 냅니다. 자꾸 KMO 같은 내용을 좀 내는데, 왜냐하면 학교 시험 시간에 페르마 소정리를 증명하라는 건 잘 안 내거든요.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아무리 확통 시간이라고 해도 예, 뭐 이항 정리를 배웠다고 해서 이항 정리랑 페르마의 소정리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데 이제 뭐 이런 거 KMO나 막 내용을 가끔 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한 번쯤 수업을 한 거를 시험에 출제한 걸 거고, 이런 거를 증명해 내는 게 대학교 입시에서 수리 논술 같은 거 대비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전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학교지만 만일에 기존의 KMO 좀 2차 경력, KMO 2차 경력이 있는 학생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신을 따는 데 있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영재고나 대구영재고나 뭐 한국과학영재학고나 이런 데는요,
KMO 2차 경력이 있어도 문제를 단기간에 빨리 풀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면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이건 어디 거였더라? 네, 이거는 뭐 경기 영주고 문제였는데 이거는 나중에 학생이 알아서 보시면 될 거고 뭐 다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문제를 많이 갖고 온 게 예, 자랑하는 겁니다. 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좀 누가 반박할까 봐 괜히 또 아니잖아 이럴까 봐 그냥 문제를 다 들고 온 거거든요. 이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은 뭐라고 저한테 반박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문제를 그냥 다 갖고 왔습니다. 뭐 별게 없다는 거. 지금 문제들 제가 다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기출인데 그러니까 올해 설과 기출을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는 설과 기출을 보면은 작년 설과고 기출을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서울과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문제에서 성의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올해 서울과고 그래서 뭐 올해 서울과고도 저는 뭐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가 전 되게 문제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도 되게 짜임새 있게 냈고 문제를 되게 잘 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정 전 교육 과정에서 수학 상하 파트 있잖아요. 수학 상하하고 그 다음에 수학 원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쪽 영역에서는 기존의 KMO 공부를 완전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1차가 아니라 2차예요. 그 KMO 2차에서 어느 정도 잘했던 애들을 일반 학생들이 따라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수학 상하하고 수학 원이라는 분야가 좀 특수해서인데 저희가 경시 나갈 때도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경시 내용이랑 그냥 경시 문제를 갖다가 넣어도 수원이라고 그냥 구라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8번 같은 것도 사실 대칭형으로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애초에 학교에서 보통 단사함수라고 안 하고 1대1 함수라고 놓는데 이 단사함수라는 표현 자체도 되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이 옛날 표현인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제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올해 서울과고가 기출이 왜 이러냐. 역시나 선생님이 바뀌었답니다.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좀 광주영재고도 시험 난이도가 되게 낮다고 하고 경기영재고도 타임 어택이라고 했는데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랑 2024년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경기영재고가 지금 현재는 타임 어택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쉽게 공부하면서 타임 어택으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뭐 이상한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야 수학은 타임 어택이 아니라 실력으로 고난이도 문제로 평가받아야 돼 이러면서 들어와 버리면은 애들 다 멘탈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학교 어떤 특정 영향 뭐 경향성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입학 전에는 물론 입학 후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입학 전에는 그냥 모든 교육 과정을 이 방법 저 방법 다 커버할 수 있게 폭넓게 배워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뻔한 말이긴 한데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KMO 했잖아요. 물론 영재고 기출 문제들이 KMO하고 비슷하긴 해서 KMO를 한 거지만 우리가 KMO를 왜 했어요 도대체? 이거 그냥 역량 키우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영재고 입학 전에 내신을 할 때도 물론 KMO와 같은 역량은 아니지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나중에
내가 타임어택을 준비하든 아니면은 좀 고난이도의 논술형을 대비하든 어떤 유형에 대해서도 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의 기반 안정성을 다져두는 게 중요하다. 요거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안정성을 다니는 거는 대치동 학원을 안 오셔도 됩니다. 지방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동네 과외를 받으셔도 되고 독학을 하셔도 되고 뭐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제가 또 그냥 쓴소리를 좀 하자면 자 여기서부터도 이제 저품격인데 그냥 쓴소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재고 내신에 대해서 되게 휘둘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영재고의 잘못이에요. 영재고가 지금은 잘못됐습니다. 그냥 학교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즘 뉴스 기사도 나오는데 제가 베리타스 알파에서 조혜연 기자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혜연 기자님의 좀그 여러분들도 기사글을 되게 주목을 하시면은 유용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1월 11일에 한번 뭐라고 기사를 냈었습니다. 뭐라고 냈었냐면 그 이번에 무슨 AI 영재학교도 생기고 지금 영재학교 13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데리고 있는 영재학교도 관심도 안 주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영재학교에서 여러분 상위권 얘기들밖에 못 듣잖아요. 영재고 하위권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볼 기회조차 없어요. 온라인에서 영재고 하위권 학생이 떠든다?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좁은 틀에서 그렇게 온라인에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영재고 하위권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안에서 수능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 영재고가 이 학교 내신이 수능 대비 느낌으로 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수능 대비하고 살짝 괴리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재고에서 하위권을 가는 친구들은 수능으로 갈 방법이 없어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그냥 좀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그 대학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 꽤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몰빵으로 나중에 준비하는 게 수리논술이에요. 근데 이 수리논술이라는 제도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수리논술이라는 제도는 일반고에서 준비를 하는 거지 영재고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전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 논술조차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나라에서 지금 영재고를 신경을 안 쓰는데 13개를 늘리는 게 맞냐? 항상 영재고에서 중위권 이상만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기사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기사도 쓰십니다. 네? 뭐 무조건 안 좋은 기사만 내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 뭐 메솔릭 페스티벌 성료 뭐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최근에 이분이 낸 기사에서 전 이게 되게 좀 주의 깊게 다가왔는데 전국 8개 영재학교 운영 이유가 사라졌다. 대학 진학 정보 부존재 논란. 저는 이걸 보고 좀 쇼킹했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대학을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현황을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숨긴 학교가 영재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교를 갔다조차도 좀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공개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더 흔들리는 게 커요.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영재학교 기출도 띄우는데 해설지나 채점 기준 올립니까? 하나도 안 올리잖아요. 대학교 수리 논술도 이 정도는 올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학 설명회 입학하고 나서 간 설명회 가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어요? 다 학원에서 배워라고 직접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시험 문제조차 공개하지 않아요. 저거 문제들 어떻게 받은 거냐면 되게 힘들게 받았거든요. 맨날 학생들한테 빌어요. 그 시험지를 또 걷어가지고 그거를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애초에 뭐 그렇게 몰래 사진을 찍을 정도의 시험 문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
베껴서 내는 게 뻔한데, 물론 좋은 문제가 나오는 상황도 많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블랙 라벨만 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엄청난 비밀인 마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돈 좋아하는 사교육 강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꿀이거든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든 부모님들은 다 믿잖아요. 제가 무슨 뭐 영재고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다 믿을 거예요. 왜냐?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선배분 말씀을 듣는데, 사실 선배분 말씀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지금 오늘 할 주제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금 이렇게 영재고 내신이 돌아가는 이유가 사교육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대치동 학원가에 뭐 잘못도 있겠지만 영재고 자체적으로 너무 좀 꽁꽁 싸매는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였죠. 그냥 제가 준비하다가 살짝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적당히 꽁꽁 싸매야 되는데. 예, 뭐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의대 막는다고도 하는데 뭐 생기부 그거 바꾼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원래 주제로 좀 돌아오면은, 뭐 수학을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진도를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면 좋냐도 없고, 고등 수학을 넘어서 대학 수학까지 진도를 나가면 좋아요. 뭐 선형대수, 칼큘러스 이런 거 다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학 수학을 나가면 좋으나 적정 진도, 영재고에서는 절대로 대학 수학을 딥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수학을 잘 마무리하는 게 여러분들 입학 전에는 최선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별거 없습니다. 개정 전 교육과정 기준으로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일반고랑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진도 다 빼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언제 다 빼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꼼꼼히 다지면서 다 진도 빼고도 남습니다. 적당히 공부해도. 그리고 이미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뽑힌 게 영재고 학생들이거든요. 이 내신 대비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빡세게 입학 전에 한다고 해도 입학 때 준비했던 수학 공부만큼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빨리 시작하시면 됩니다. 빨리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집에서도 꼼꼼히 뭐 혼자 독학을 하든 메가스터디 인강을 듣든.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이 좀 과격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혹시 요거 들으면서 기분 나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요, 진도를 별로 안 빼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과학고는 좀 진도가 느린 편이라서, 예, 과학고는 그냥 진도를 굳이 다 빼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꼼꼼히 다 진도 빼고도 남는데, 그럼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기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 기준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타임 어택을 하는 내신 대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타임 어택을 위한 내신 대비와 입학 전 내신 대비는 살짝 달라요. 타임 어택을 하는 내신 대비는 입학 후에 들어가서 해서도 충분합니다. 뭐 들어가서 맨날 게임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럼 타임 어택 같은 거는 입학 후에 하시면 충분하고, 그 입학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입학해서 이론이나 심화를 새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문제풀이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충분하다 이거죠. 물론 타임어택까지 해서 내신 대비를 100% 완벽하게 하는 거는 이 짧은 기간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것도 제 기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최근에 제 영재고 학생들한테, 과거하고 영재고 학생들한테 이거 저거 좀 막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준비하는데 이 여기는 파이터 분들이 많으셔서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안 돼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막 이거저거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이제 부산에 다니는 친구인데, 뭐 이 친구한테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얘가 진짜 잘하는 친구거든요. 얘가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그 제가 인강을 하다 보니까 애들 과학을 독학을 시켜야 돼가지고 그 부산 쪽에 혹시 영재고 대비 잘하는 학원 좀 추천해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작년에 입실론 델타를 연습했던 게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입실론 델타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저희 학교 3학년 때 입대를 하는데 갑자기 쌤이 급발진해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생님이 꽂히냐에 대해서 이때는 상당히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때는 갑자기 선생님이 급발진해가지고 막 3학년 때 하는 거를 지금 끌고 와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과고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딱 이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그 부산에 그 화학 있잖아요. 뭐 어차피 저하고 알 바 없으니까 혁신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뭐 화학은 혁신이 잘 가르친답니다. 이 친구 작년에 제가 본 친구 중에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서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 다니시는 분들은 화학을 혁신으로 가봐라. 예, 뭐 잠깐 팁을 하나 드리고, 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대학 수학을 하면 좋긴 하나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고등 수학을 깔끔하게 진도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뭐 수업 모집할 때 잠깐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2023년 1학년 출제 문항은 정말 이상했다. 여기다가 얘기했는데 매해 같은 단원에 대한 문제 기조가 미세하게 다른 느낌이라서 본질적인 수학 실력을 물어보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포장을 한 거고, 그냥 매해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낸다. 그래서 뭐 대비 자체가 불가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하고 대전이 원래는 비슷했는데 요즘에는 대전이 경기보다 살짝 내신 자체는 좀 위입니다. 대전이 문제가 더 깔끔해요. 경기는 너무 타임 어택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 수준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 아무래도 이 부동산 땅값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가 뭐 어디야 부산대보다 좋다는 이유가 그냥 서울하고 부산의 땅값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경기가 대전보다, 예, 영재고 학교는 약간 느낌이 좀 위인데 그 안에서의 내신 문제만 봤을 때는 대전이 경기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이 되게 좋은 학생들은 아마 대전 가면은 수학 내신 따기가 되게 수월할 거다. 그 다음에 좀 같은 학교로 엮이는 게 이제 대구, 인천, 광주, 세종인데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분발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좀 타임 어택이나 문제 난이도가 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제가 봤을 때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발을 해야 되고, 대구, 인천이랑 세종은 대전이랑 좀 비슷한데 그러면서도 타임 어택 유형을 갖춘 문제들이다. 사실 조금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사실 폭넓게 완전히 딱 두 분야로 나누면 학교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한과형 빼고 다 묶고 한과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한과형이라는 학교는 자기 혼자 동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한과형이라는 학교를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약간 무협소설 같은 걸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심산유곡에 은거하시는 약간 도사님을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뭔가 세속과는 어울리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되게 쉬운데 쉽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 난이도 자체는 낮은데 그 배우는 폭이 진짜 넓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학고보다 한과형이 배우는 폭 자체는 넓어요. 물론 난이도 차이는 서울과학이 훨씬 어려워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한과형이 내신 문제 자체는 쉬운데 이 가르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영재고에 적합한 학교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교육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사교육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습니까?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학원 입장에서도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폭이 넓어도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가르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잘 듣고 진짜 그 말 그대로 옛날에 도전 골든벨 나오는 사람들 같이 내신 어떻게 잘 봤냐, 학교 수업 잘 듣고 복습 열심히 했어요. 약간 그런 학교입니다, 한과형은. 근데 이제 입학 전에 수학을 빡세게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봐가지고 뭐 면제받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물론 뭐 광주형제고도 그런 게 있어요. 광주형제고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익 점수로 이제 영어를 면제받고 이런 게 있는데 한과형 같은 경우에도 수학 시험을 보고서 내가 1학년 때 수학을 아예 안 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놀면 돼요. 아니면 대회를 준비하거나. 그래서 이 한과형을 입학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입학 전에 그냥 제 생각인데 수학은 좀 비중을 덜 하셔도 되고요. 좀 과학 같은 거를 좀 폭넓게, 과학을 좀 여러 개. 그다음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과형 학생한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과학을 좀 하나 정도는 좀 딥하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는 좀 파래요. 뭐 학교의 특성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약간 수학은 조금 널널하게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해도 좀 충분하니까. 왜냐하면 뭐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시간에 좀 과학을 많이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설과학 같은 경우, 설과학은 매년 나오는 말인데 저도 이런 말 하기 싫긴 한데요. 가급적 학원 다니세요. 물리. 여러분 물리 학원, 서울과학고는요, 가급적 물리 학원은 무조건 하나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안 하는 학생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학생이 한 네다섯 명 있으면은 네다섯 명 다 물리 얘기만 하거든요. 좀 물리가 뭐가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서울과고를 이번에 진학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물리 학원은 무조건 다녀라. 이거는 좀 사교육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쓰신 글들도 이거 제가 뭐 수업 모집 글에다가 올렸는데 가급적 보세요. 이 수업 모집 글이라고 안 보시지 마시고 그냥 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독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내가 실력파다, K모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하는 실력파는 선행을 많이 나갔냐가 아니라 K모 경력입니다. K모 경력이 있고 역량이 좋은 학생들은 시작을 뭘로 들어가냐? 본고사 교재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예약 글을 올려놨는데 조금 있다가 12시 30분에 글 올라가거든요. 본고사 교재하고 여러분이 구입하면 좋은 책들을 목록으로 미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12시 30분쯤에 블로그로 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 본고사 교재 뭐 따로 수학이랑 이런 거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실력 정석이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실력 정석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은 그냥 연습 문제만 부족한 단원만 좀 보시는 걸로 가고 메인을 무조건 뭘로 가라? 본고사 교재로 가라.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수능 킬러 문항을 풀고 그 다음에 대학 수학. 현형대수는 하면 좋은데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칼큘러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애매한 독학러 같은 경우에는 본고사 교재는 그냥 가급적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시작을 실력 정석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EBS 교재 같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BS 다들 무시하는데 나름 기반이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에는 실력 정석과 EBS를 보고 그 다음 수능 킬러 문제. 얘는 필수예요, 여러분. 얘는 빠지면 안 됩니다.
수능 문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본고사 교재를 해라. 요 방향으로 가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뭐 얘기하기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저는 한과형에 대해서 장영실 전형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거든요. 저는 이 전형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도 있어요. 실제로 학교 내부에서 긍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 전형을 폐지했다고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로 입학한 친구들이 좀 내신에 대해서 수학이 쉽게 나오는데도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 안에서 좀 상위권으로 못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한과형에서 수학의 비중이 낮다고 했지만 혹시 그 장영실 전형으로 입학하신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수학을 좀 최대한 꼼꼼하게 해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이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뭐 한과형은 좀 대충 못해도 카이스트는 가가지고 본고사 교재 정말 많아요. 뭐 한샘 본고사도 있고 알파 테크닉도 있고 뭐 수학의 그 요즘 수학의 신이 아니라 옛날 수학의 신도 있고 신사고 심화 수학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 따로 수학만 보시면 돼요. 이 책이 왜 절판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따로 수학이라는 책 하나만 보시면은 본고사 교재는 다 커버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워낙 많아요. 어차피 본고사 교재들이 다 문제 돌려막기라서 따로 수학만 하셔도 됩니다. 뭐 천일 수학이나 이런 교재들도 있는데 이런 교재들은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따로 수학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본고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수능 킬러 문항이에요. 특히 어디서? 미적분 파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미적분 파트 공부가 80이고요. 나머지가 2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수열, 삼각함수, 뭐 복수평면, 행렬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20%고요. 미적분이 80%예요. 조금 과장이 심했다. 70%로 합시다. 뭐 똑같은 얘기죠. 영재고 내신은 타임어택 준비로 바뀐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영재고 입학 전에 공부의 핵심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건데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죠. 본고사 하고 실력 정석 본고사 하고 수능 문제 반복하고 그다음 중간중간 대학 수학 책 끄적거리고. 자, 그래서 대치동으로 수학을 배우러 가야 하냐? 자,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한데 뭐 집 가까우면 다니셔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치동 거주하세요? 대치동에 거주한다면은 아니 집 앞에 수학학원이 있는데 안 다니는 게 바보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대치동 거주하시면요 학원 다니세요. 왜 안 다닙니까? 무조건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100%예요.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학원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집이 먼데 대치동으로 수학을 배우러 가야 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 자식이 대치동으로 수학을 가면은 뭔가 탄탄하게 다져질 것 같고 좋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 친구 자식은 대치동으로 수학을 배우러 가는데 내 친구가 아니라 본인 자제분은 대치동으로 못 가면 뭔가 위험하고 느낌이 불안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학생분들한테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로 수학을 내가 대치동에 가면 더 잘할 것 같아서 가는 것이냐 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잘하는 친구들은 영재고 내신 따위라기 하긴 애매하지만 뭐 영재고 내신에서 뭐 1학년, 2학년 부분 정도로 대치동으로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뭐 아니면은 자료를 받으러 갈 수도 있지만 그 자료 받는 거는 그냥 원격으로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학원으로 충분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지역에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뭐 목동이든 아니면은 뭐 부산이든 아니면은 뭐 강원도 거제도든
뭐 이런 거 수업을 깔아주는 데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영재고 관련 수업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 그냥 결국에 진도를 빨리 나가는 수업이면은 다 영재고 입학 전 수업이라고 퉁칠 수가 있거든요. 대학생도 좋습니다. 저 과외 되게 추천 안 하잖아요. KMO 같은 거는 과외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영재고 내신 같은 거는 대학생 과외도 너무 좋습니다. 개인 과외로도 충분해요. 20살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메가 스터디를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요즘 가장 뜨는, 여러분 이거는 재미삼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미삼아 올린 겁니다. 이 대치동의 모든 이쪽 관련 내신 강사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손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아마 이 위너스가 한 10,000명 있어도, 아닌가? 이 10,000명 있어도 손우진 선생님의 연봉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아,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 한 100명으로 합시다. 제가 봤을 때 한 100명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200억 이상씩 버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너스가 한 100명이 있으면은 현우진이랑 좀 이분하고 비슷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굳이 대치동으로 올 바에는 이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보면은 그 수원, 수투, 뭐 미적, 뭐 기백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듣고 영재고를 진학하셔도 내신 대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시간 낭비인 게 뭐냐면 지방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지방에서 KTX 타고 서울로 다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제일 시간 낭비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또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아니, 저 친구 자식은 지방에서 KTX 타고 서울로 학원 다녀서 그 내신 잘 받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그 중3 때 지방에서 KTX 타고 서울로 가서 학원을 들을 수 있는 애는 아마 혼자 했어도 잘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일단 의지력에 있어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했어도 잘했을 친구입니다. 오히려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은 지방에서 그냥 서울로 학원을 다니면은 그 뭔가 이 대치동에서 느껴지는 그 뽕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KTX를 타는 것만으로도 사실 KTX 타고 서울로 가는 그 교통 과정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 아닌데도 그것마저 공부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뭔가 막상 수업은 또 대충 듣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쾌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반은 더 안 쌓아지고 시간만 더 늘어나서 오히려 입학 후에 꼬이는 케이스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위너스의 그 지금까지의 교육관을 다 걸고 말씀드리는데 지방 분들은 가급적 그 지방 안에서 팀을 차리든 아니면 뭐 인강을 듣든 해서 그 안에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커리큘럼은 각자 뭐 알아서 짜시면 되겠죠. 근데 뭐 큰 틀은 진도 다 빼는 걸로 가시면 되고 좀 타이트하게 짜라.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 제가 영재고 내신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의 전부입니다. 덥네요. 여러분 뭐 질문 있으세요? 저품격 입시 방송, 입시는 어디로? 영재고 내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EBS 교재는 수능 특강을 쓰셔도 되고 수능 완성을 쓰셔도 되고 엔젤을 쓰셔도 되고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설명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죠. 저 오늘 좀 불안하거든요. 이 소재는 정말 위험한 소재예요, 여러분. 이 영재고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게 사실 강사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볼드모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유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재고를 좋아해요. 애초에 영재학교를 애들 보내주는 강사인데 애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를 학교에서 차차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고사 교재에도 개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아,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 12시 반에 예약으로 올려놨는데 뭐 미리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은 실력 정석 10권 합쳐도 이 책 못 따라갑니다. 따로 수학, 미분, 적분. 자, 이런 것까지 나와요. 합격 답안 작성 실례까지 나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다니. 이렇게 개념도 실력 정석이랑 잽도 안 되게 자세해요. 거기에다가 개념 설명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막 로피탈의 정리 이런 것도 설명이 나와 있고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이걸로 했어요. 따로 수학 미적분만 보면 될까요? 아니요,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4권 올렸는데 그 4권 다 보시는 게 좋아요. 나침반이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리논술 나침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 대비고 그거는 고3 학생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따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학은 사실 이제 일반고 커리하고는 아예 달라져서 진짜 그 따로 수학이라는 책은 과학고하고 영재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일반고는 이 책이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도 웃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과학을 문제를 봤는데 제가 못 풀어가지고 제가 과학을 문제를 받아봤는데 제가 옛날에는 똑똑해서 다 했는데 좀 나이가 먹어서 멍청해진 건지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하고도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영재고 학생들한테 다 한 명씩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는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물 원투, 화 원투. 근데 생물은 어떤 학생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G 원투 이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뭐 뭐 생물을 안 하고 와도 된다 뭐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모든 영재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 과정으로 뭐 팀 수업이든 영재고 내신 수업이든 들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물론 영재고 내신 대비 수업이 물 원투나 화 원투나 생 원투, 지 원투를 가르치는 거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 영재고 뭐 1학기 중간 대비 이런 거는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특히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겟팅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뭐 역학의 어느 부분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원투 과목은 꼭 골고루 끝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할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요. 원투 과목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영재고 내신 수업 자체를 안 듣고 이거를 그냥 꼼꼼히 하고 학교를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모든 학생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물리를 많이 하면 좋긴 하대요. 물리가 참 이게 짜증나요. 물리는 많이 할수록 좋답니다. 따로 수학 난이도가 실력 정석보다 높은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높은 거는 확실히 훨씬 더 높습니다. 12시 반에 올라가요, 여러분. 제 블로그. 블로그 홍보 아닙니다. 원투 과목은 하이탑 정도면 되나요? 근데 하이탑 정도라는 게 되게 어려워서 뭐 하이탑 정도면 좋겠지만 그 여러분들 과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하이탑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안 좋은 거 다 겪어 보셨으니까 이제 알 것 같지 않나요? 더 좋은 거는 사실 처음에는 수능 형태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이탑을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출중하면은 처음부터 하이탑을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에 수능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물리 대회를 최우수를 받았는데 하이탑을 열어본 적도 없어요. 물 원투 수능 특강으로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리 대회 중급 최우수 받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 하이탑이라는 책이 굳이 필수는 아닌 거죠. 참고로 제가 물리를 가르친 건 아닙니다. 원투 대충만 아는데 합격자에서 같이 배워도 되나요? 뭐 대충만 알아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듣지 말라 이거지, 대충 부분만 됐으면은 괜찮습니다. 영재고 내신 준비와 일반고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허무하네요. 아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공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속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냥 수학 상하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영재고는 그 짧은 시간에 고3 것까지를 다 빼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아까 채팅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여러분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 단원이 어디하고 어디에 있냐면은 수1 파트에도 있고 미적 파트에도 있거든요. 내용이 엄청 방대해요. 나름 뭐 덧셈 정리나 뭐 합성이나 엄청 뭐 3배각 공식해서 많거든요. 제가 지금 카톡을 캡처를 못 해와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 경기형제고에서 이 삼각함수 파트 수원이랑 미적의 내용을 하루 만에 다 나갔답니다. 이걸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정말 진도가 빨리 나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속도를 많이 나가고 그다음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솔직히 말이 되나 싶긴 한데 네, 이 방대한 내용을 3시간 수업 하루 만에 다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합격자 설명회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학원에서 다 끝내고 오셔야 된다고. 이게 좀 잘못됐다니까요, 학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말을 점점 과격하게 하게 되네요. 어떻게 뭐 더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들어가 봐야 애들이 뭔가 알아요.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영재고 입시라는 게. 그러니까 영재고 내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이 안 잡히고 열심히 안 해도 감이 안 잡힐 거면 차라리 지금은 어느 정도 쉬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어디 여행도 가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학원 설명회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여기 10년 동안 입시에 있어 보면서 느낀 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도 되게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막 설명회를 다니시기보다는 뭐가 없으니까 그냥 이 시기에 조금 더 아이와 추억을 쌓고 뭔가 되게 EBS 같은 말인데 여행을 다니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